네, 이 전 시간에는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 사항들을 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80페이지부터는요, 이제 좀 암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 부분들 뭐 다 암기하려고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잘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들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 부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지적 공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부가 되겠죠. 따라서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3절 보시면은 지적 공부에 비치 보존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지적 공부는 어디서 비치하냐면은요. 자, 1 보시면 지적소관청에서 일단 그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는 주어, 지적소관청이냐, 이제 주어가 뭐 때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지적소관청은 자, 해당 청사에 지적소관을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좀 제외하고요. 일단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영구히 보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에서 영구히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시적 지적 공부가 아닌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누가 보존할 것이냐, 그거 관련돼서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요, 이건 더 중요합니다. 전산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요, 시도지사 또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 자, 영구히 보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을 한다.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이제 시도지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양가를 3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주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사이에 빠져 있는데 지적공부 앞에다가요, 이의 지적공부 이렇게 쓰세요. 자, 이의 지적공부라는 것은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이제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요. 자, 이러면은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려면 힘들겠죠. 따라서 이때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정보관리 체계 구축,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정보관리 체계 구축, 여기다가 체크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체크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주어가 되는 것들을 따로 정리할 테니까 일단 동그라미만 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영구히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요, 지적 공부를 2 보시면 반출해서는 안 돼요.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반출 사유에서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청사 밖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기억 보시면 천재지변요. 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빼와야 되는 거죠. 불타기 전에. 그래서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반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대도시장의 승인.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한 다음에 승인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냥 보통 시도지사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보다 위에 있는 시장, 대도시시장은요,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도시시장 그러면은,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안에 구를 두고 있습니다. 안에 구를 두고 있으면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요. 대도시시장은 그 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자, 여기서 시도 뭐 이렇게 했을 때, 시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 광역시 특별시를 말합니다. 광역시 특별시 안에는 이제 구가 있죠. 그럼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니까 광역시 특별시 시장은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도지사 이렇게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승인에다 체크하시고요. 승인을 받으면은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도지사 승인을 한번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시도지사 승인 전차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적법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요. 총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또 1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요것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웁니다. 그래서 반지, 축, 재 이렇게 외우세요. 반지를 쌓는다는 거죠.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외우세요. 반은요. 지적공부의 반추. 지는 지번 변경. 그래, 지번 변경 시간에 잠깐 본 것 같은데 지번 변경. 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지번을 변경하는 거예요. 지번을 변경하면 되게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축은 축척 변경이에요. 우리가 축척 변경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하는데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 재는 지적 공부의 제작성을 말합니다. 예, 제작성이라는 것은요, 지적 공부가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마모가 돼가지고요, 흐릿흐릿해집니다. 헐거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빳빳한 종이로 이제 옮겨 적어야 되겠죠. 선명하게. 이런 것들을 지적 공부의 제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이제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추가해서 1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3 보시면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 설치해가지고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니까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적공부의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뭐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쭉 해가지고 이런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자료 요청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사항은 여기에 응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적법에서는 주어가 지적소관청이 다 주어가 되는 거죠.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보존할 때는 시도지사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되고요. 그런데 가끔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부 장관. 이것은요, 우리 지적법 전체를 통해서 딱 4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4군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면 다 틀린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가 주어가 되는 것은 그 전산화된 지적공부 보존하는 것, 이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번밖에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는 딱 4가지고,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요, 2문자로 외워요. 2문자로. 자, 뭐 재미있게, 여러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 듣고 있다가요, 뭘 보고 있어요. 정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야, 너 뭘 봐? 라고 했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쫄았겠죠. 그래서, 뭐 책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뭔 책이요? 뭔 책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못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래서, 모책이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는 소리로, 책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책이요. 이게 2문자예요. 모책이요. 모책이요. 잘 기억하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지적 국정주의 해가지고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지적소관청은 자기 관할 토지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자,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자는 이렇게 뒤에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는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양가로 1에 양가로 1번에 있었던 거죠. 정보관리 체계, 즉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체계 구축.
그렇죠.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이때 체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정보관리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체계 구축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기는요, 기구예요, 기구. 우리가 뭔 기구 있었어요? 바로 위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앞이 너무 어렵죠? 그러면 기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래서 뭐 기구 이렇게 나오면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요는요, 요청입니다. 요청. 지적공부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요.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죠. 자료 요청.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된다. 이것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81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제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제 지적공부의 열람, 이제 등본 교부입니다. 자, 이때요, 일반인이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두 번째 줄에 누구든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누구든지요, 뭐 이해관계인 소유자 필요 없습니다. 저 토지에 내가 관심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에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요, 신청과 관련돼서 자, 어디다 신청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요, 가시적 지적공부였을 때, 만약에 가시적, 종이로 된 지적공부라는 거죠. 그리고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죠.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7가지는 여기에 해당되고 이건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보존은 어디서 한다고요? 보존. 영구히 보존하는 사람은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보존을 합니다. 소관청이. 자, 그러네.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시도지사가 보관을 한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요.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로 돼 있으니까요.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만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을 가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전산화가 돼 있으면요. 자, 지적소관청이 전산화가 돼 있어요. 그럼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시도지사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자, 지적공부 좀 봅시다. 이러면요. 시도지사 여기가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시도로 오게 되겠죠. 도청, 시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보관하고 있지만요. 지적소관청 가서도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시도 오지 말아라. 그냥 지적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라는 거죠.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적소관청이요. 해당 지적소관청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주민등록등본도요.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해당 동사무소를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다 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적공부도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요. 해당 지적소관청 갈 필요 없이 어느 동사무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면요. 해당 자기 시의 전산자료는 자기 밑에 동 있죠. 산하, 기관, 동에도 다 어떻습니까? 전산이 깔려 있겠죠. 따라서 굳이요. 전산화가 됐으니까 전산화 다 깔려만 있으면요. 동사무소 가서도 뗄 수는 있는 거죠. 전산화가 됐으니까. 이게 전산화가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빨리 전산화가 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적소관청 갈 필요 없이 지적공부도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가서도 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요, 동의 장에게 가서도 어떻습니까? 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존하는 사람은 전산화된 지적공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보존은 읍면동의장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외에 시도지사가 나오지만은 열람 등본을 할 때는요. 시도지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장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을 가야 되지만 두 번째, 다만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읍면동의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청할 때는요, 동그라미 2번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동그라미 3번처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열람, 등본 발급을 요청을 하면요,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익을 위해서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수료가 무료다라는 거죠. 무료.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요, 지적 전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지적 전산 자료는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에 그대로 전산화만 된 거예요. 디스크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지적 전산 자료는요, 요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면 우리가 경찰청 전산 자료에는요, 각 개인들의 과거 전과 사실들이 전부 다 전산화돼 가지고 취합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청에는 전산 자료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만 딱 찍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 전과 기록이 다 뜨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경찰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마련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하게 되면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기니까요. 또 그 이외에요, 뭐 국세청에는 어떻습니까? 세무와 관련된 전산 자료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쳐버리면 그 사람의 과거 납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전산 자료들이요. 자, 그 지적 전산 자료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좀 이용하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랄지 이런 것이 다 뜰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걸 전산자료라고 합니다. 전산자료는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전산화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지적전산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는요, 이제 지적전산자료가 있겠죠. 전국의 모든 지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다 수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산 자료들, 이런 것들을요, 함부로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용해서. 그래서 만약에 국토교통부에 가지고 있는 그 전산 자료를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심심하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궁금한 사람 있으면 주민번호만 딱 쳐버리면 그 사람의 관련 자료도 다 떠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전산 자료를요, 함부로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우리가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 전산 자료요, 지적 전산 자료. 전산 자료는 함부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필요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용하는 것이요, 이럴 때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망을 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 필지의 전국의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사망 전에요, 그 자식들한테요,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내가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망해버리면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어떤 토지들을 내가 상속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등기부를 다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지적공부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토지를 상속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번호만 딱 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도 기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갑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뜨게 되겠죠.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내 거구나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리하면 되는 거죠. 내 거구나라고. 자, 이럴 때요, 이용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아니면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런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2항가를 1번 보시면은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도 공개되어야 되지만은 다만 제한이 있다는 거죠. 제한. 자, 그래서요,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지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첫 번째 절차로서요,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소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소관청 승인. 자, 소관청의 승인이라고 했을 때요, 이때는, 자, 만약에요, 내가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군구 단위예요. 네, 시군구 단위입니다. 시군구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서울 경기도 좀 하단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산. 그리고 옆에는요, 또 오산이 있어요. 뭐 옆에 있나요? 뭐 자세히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산이 있습니다. 오산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안산에 있는 어떤 토지들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토지, 아버지가 안산에 있는 토지들을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는 그냥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승인을. 그래서 시군구에 있는 시군구 정도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요, 안산시에 있는 토지만 아니라 오산시에 있는 토지들까지요, 궁금한 거예요. 오산시에도 또 토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산시에 있는 토지도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오산시에 있는 전산 자료까지 활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안산 지역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안산, 오산에 걸쳐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경기도.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도지사의 한 번의 승인을 받으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도 단위가 됐을 때요. 시도 단위가 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안산시장의 승인만으로 이 땅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요, 경기도지사, 즉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거죠. 그러나 꼭 시도지사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토지는 안산시장, 여기에 있는 토지는 오산시장. 그래서 안산시장, 오산시장의 모두의 승인을 받으면 또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시도지사 승인에 한 번으로 끝내든지 아니면은 지적소관청, 각각의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제 아산 요쪽 밑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아산이 있습니다. 안산 밑에 보면은. 근데 이 아산은요, 세 개의 산이 있는 거죠. 근데 아산은요, 여기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충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충남.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요, 안산과 오산과 아산 세 지역을 모두 지적전산자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도 단위를 넘어서 버렸죠. 자, 시도 단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국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하면은 전국 단위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있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도 되고요. 한 번에. 아니면 이 땅은 그냥 아산시장,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두 개는 한꺼번에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도 될 것이고요. 또는 각 세 시장, 안산시장, 오산시장, 아산시장 모두의 승인을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활용을 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든지, 또는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군구 단위 같은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번 또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는 거죠.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자를 활용을 할 때는 또 시도지사 승인 여기에 한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요. 자,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지적 전산자료 활용이죠. 전산자료 활용. 자, 지적 전산자료 활용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때 지적 전산자료도 어느 단위입니까?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자를 활용했어서 그때 또 시도지사 승인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은요, 전체로 5개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자, 그러면은 소관청의 승인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승인을 받기 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해가지고요. 그 이유가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무엇 때문에 이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느냐 해가지고요. 그 관계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유가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소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요,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장애를 심사할 수 없으니까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 심사를 거치는데요. 자, 그런데요, 지적전산자를 활용을 하는데요. 자, 밑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갑이 사망해가지고 A가요, 자기 토지가, 갑이 사망했으니까 A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전산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토지의 전산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굳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사나 승인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심사나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은 거기 있죠. 양가로 4번.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에 자기 토지예요. 자기 토지의 전산 자료를 활용할 때는요, 심사나 승인이 면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속인이 자기 토지에 대한 승인 또는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활용을 신청할 때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다른 토지도 이렇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용료를 납부한다. 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도면의 도면의 복사는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지적전산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지적전산자료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나 소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적전산자료가 아닌 단순한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만 내면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한 수수료 내면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에서 열람을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지적공부가 없어요. 멸실됐다는 거죠.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요, 멸실됐을 수가 있습니다. 훼손됐을 수도 있어요. 일부가 훼손돼가지고 나타나질 않아요. 자, 이렇게 멸실 훼손됐으면 어떻습니까? 공개를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빨리 어떻습니까?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지적법 74조 이렇게 해가지고 뒷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은요.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보관해야 될 사람이 시도지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도지사도 들어가게 되겠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사람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체 없이를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복구해야 돼요. 이 복구는 제작성하고 구별합니다. 우리가 지적공부 제작성은요, 지적공부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그걸 옮겨 적는 것이 제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복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지체 없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복구는 없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이제 지체 없이 복구를 합니다. 자, 복구를 하려면요, 이제 복구 자료들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할 텐데, 자, 복구 자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복구 자료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에 이제 외우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복구 자료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복구 자료가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요, 복구 자료 이 여러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의의에서 다시 보시면요. 자, 복구를 할 때는요, 토지의 표시도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도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유자도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자도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공부를 만들 때도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었죠. 따라서 소유자를 복구할 때는 뭘로 복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겠죠. 등기부.
또는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요. 또 미등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다만 소유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요. 오로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복구하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는 복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버리면 등기부랑 지적공부가 틀려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오로지 등기부,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자료로 복구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서는요. 공부의 복구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복구가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이게 복구를 하는데요. 자, 복구를 할 때는요. 토지의 표시를 복구할 때는 지적 공부에는요.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 있는 거죠. 대장도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도면도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가지고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만듭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면은요. 조사서죠. 조사서. 그러면 그냥 쉽게요. 그냥 조사서로만 기억하세요. 조사서. 복구 자료 그냥 조사서를 만들고요. 자, 도면도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요. 복구 자료도를 만듭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우면요. 그냥 도라고만 기억하세요. 도가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서는 대장, 자료도를 가지고는 도면을 복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구 자료를 가지고요. 이런 복구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구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들을. 자,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하는데요. 문제는요. 자, 이게 정확한다는 것이 보증이 돼야 되겠죠. 보장이 돼야만 이제 그대로 복구하면 되는데. 자, 면적을 보죠. 자, 면적은 어디에 기록된다고 했습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장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자료 조사서에 면적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복구자료 조사서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자, 면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이 면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복구 자료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측정을 할 때는 이제 도면을 가지고 면적 측정을 하니까요. 복구 자료도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고요. 그림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 면적. 복구 자료도에 있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일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고 이것도 정확한 것이니까 그대로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봤더니요. 여기 나와 있는 면적하고요. 측정 면적이요. 불일치합니다. 오차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자, 다만요. 이 오차가요. 허용 범위 이내예요. 아침밥 먹고 측정했을 때와 점심 먹고 측정했을 때 이때 생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오차입니다. 이런 작은 오차라는 것은요. 정확하다는 것이죠. 정확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돼요. 원래 정확한 면적도 어떻습니까? 측정할 때마다 약간씩 오차는 생기는 거죠. 도면 위에서 측정하다 보면. 그래서 그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확한 걸로 취급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차가요.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요게 잘못된 것인지 요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직접 나가가지고요. 다시 측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측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허용 범위 이내예요.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복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복구해버리면 되는데 오차가 나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면 이제 복구 측량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요. 복구 자료 조사서는 만들어졌지만 복구 자료들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복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복구 측량을 하게 되면요. 이제 큰 절차만 보시면 돼요. 자, 복구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복구하면 되겠죠. 등록하면 됩니다.
자, 복구를 해서 이제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복구 측량한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복구 측량을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요, 복구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거면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이 만약에 이유가 타당하게 되면은 복구했던 내용을 다시 또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구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이의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이의 신청을.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복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복구 측량의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아야 이의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따라서요, 복구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요, 미리 어떻게 됩니까? 게시를 합니다. 이 게시는 15일 이상 게시를 해요. 자, 그러면 게시된 내용을 보고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의 신청까지 다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비로소 복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적공부의 복구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방가루 1번 보시면요. 먼저 복구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방가루 2번 보시면은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가루 3번 보시면요. 면적을 비교했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복구할,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복구 자료가 없으면은 복구 측량을 한다. 그러나 면적과 이 측정 면적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정확성이 담보가 되니까 바로 복구하면 됩니다. 요 내용이요. 방가루 3번에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내용은요. 뭐냐면요. 자,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요.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와요. 복구 측량한 내용이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원래 처음부터 지적 공부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지적공부,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가요,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지금 다시요, 실제하고 많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와 많이 틀리다 보니까요,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복구 자료들하고요, 다시 측량해 봤더니 많이 차이가 나버렸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실제와 과거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 등록되는 내용하고 실제와 이렇게 달랐을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자, 동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동의를 받아서요,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 보시면 어떻습니까? 측량을 했으면 게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15일 이상 게시를 하고요. 자, 게시된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게시 기간 내에.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끝나면은 비로소 복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큰 절차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복구한 다음에 게시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기 전에 먼저 게시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요. 자, 제 6절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장부예요.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적에 관한 이제 부수적인 이제 장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따로 부동산 종합 공부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를 읽어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을 때는 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또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의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요. 그 다음 밑에 줄 주세요.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이다. 자, 정보관리 체계. 자, 정보관리 체계라는 말에 들어가면은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는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먼저 3번 밑으로 쭉 내려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이제 등록사항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양가를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자, 이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되겠죠. 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자, 이것은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나오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기록을 하고요. 그러나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구별해서 보셔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는 기록되지만은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기록되지만요. 부동산에 뭐 세금이 얼마 되는지,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수용을 할 때 수용 보상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이 없고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기록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방가로 5번 보시면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권리에 관한 사항. 누가 권리자인지 그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총 5가지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냐면요. 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자, 그래서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자료를 열람한다든지 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할 때는요. 지적소관청에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이것은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떻습니까? 읍면동의 장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산하기관이니까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읍면동의 장.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어가 다 지적소관청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틀린 말이다. 자,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 관리 운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를 2번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이 이용구입 보존하고요. 멸실 훼손됐을 때 이것을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도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요.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그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체 기유할 때 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자, 80페이지 위에 상단 1에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은요. 자, 이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은 만약에 체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우리는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된다라는 거죠. 정보관리 체계도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다. 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성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되는 경우에 모체기요 해가지고요. 자, 자료 요청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자료 요청도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지적 공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지적 공부가 아니라 여기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때는 또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체기요라고 해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된다는 것은 앞에 지적공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요. 지적공부가 아닌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이건 예외 없이 다 지적소관청이 다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체기요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냐 지적공부냐를 먼저 보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무조건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넘기시면은 뭐 정정 나온다. 이것은 좀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좀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등록상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암기사항이 많으니까 우리가 암기할 사항을 되도록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걸 다 암기하겠다 그러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조금씩 이해를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서요.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적법의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